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비기의 슬기로운 진행자 최슬기입니다. 밤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해 발톱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간밤 공개된 12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리 인상 나설 수 있고 또 양적 긴축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자, 미국 연준이 돈줄을 틀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계좌의 손실을 틀어 막아봐야겠죠. 자, 오늘도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오전장 분석은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도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신청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또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비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늘 항상 상한가와 함께하는 우리 민 위원이 있어서 제가 늘 항상 든든한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제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조금씩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 나타나곤 있지만 아직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위원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약간 조금 이게 뭐람이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부연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3번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발생된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작년부터 있었죠. 알고 있었던 이슈고 금리 인상 한다 하는데 우리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가 와가지고 못하고 미루다가 올해 3번 금리 인상하겠다. 내년에 3번 하고 내후년에 2번 하겠다. 총 0.25%의 금리를 총 8번 인상함으로써 기존의 제로금리 수준을 2.9%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는 새로운 버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6월달 정도에 테이퍼링이 종료하고 조금은 시간 있다가 금리 첫 번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3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어차피 금리 인상 3번 한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발생된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처음 0.25% 금리를 인상하나 3월 달에 0.25% 금리를 처음 인상하나 그렇게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3%나 빠질게 이게 뭐람? 이라는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이 회의로 공개를 했는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미국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래나 저래나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요. 6월 달에 처음 인상해서 연말까지 3번 인상하나 3월 달에 처음 인상해서 연말까지 총 3번 인상하나 조삼모사거든요. 어차피 인상해야 될 수순이라고 한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우리 하락 먼저 잘 견뎌내시고, 네, 어차피 뭐 새롭게 발생된 추가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전약 후강의 형태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장전에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 네, 그 시나리오대로 오늘 잘 지수가 아침 저가 매수 기회 주고, 그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오전장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내용들, 저는 생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전의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 못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일 거 들으셔야죠. 다음 주 거 들으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장전의 주요 뉴스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은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겠다. 미국 연준도 우리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의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들을 가지고 다 투자를 진행합니다. 더 많은 아웃풋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지금 자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해보려고 국민연금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해외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한단 말이죠. 미국 연준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동안은 매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폭락장 미국 증시 박살나니까 연준에서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좀 매입을 해줄게. 이렇게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매수세가 많아지면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주식들을 앞으로 처분하겠다,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 증시 급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 국민연금이 포트를 정리하더라도 그 포트를 모든 포트를 다 한 방에 리셋시킬 수는 절대 없는 것처럼 미국 연준 또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막대한 주식을 한 방에 시장에 던졌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사태는 절대로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자산 축소 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3년,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 5%씩 5년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 지금 장중에 소폭 반등하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 증시도 아침에 놀랐던 코스피 지수 잠깐 우리 화면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놀랐던 우리 코스피 지수 아침에 시초 갭 하락 출발해서 지금 마이너스 1% 하락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죠?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전에 전약 후강의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나스닥 마이너스 3% 급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증시가 아침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우리 8시에 우리 장 전에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 빠르게 잘 체크해서 우리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에 위치한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많이 빠진 종목이 덜 빠질 때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어제도 마이너스 2% 급락하고 코스피는 보합이지만 코스닥 마이너스 1%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제 마이너스 2% 떨어진 시점에서 또 1% 떨어졌다면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는데 1% 올라왔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주식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아침에 우리 코스닥 지수 빠질 거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여기서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저가를 깨지 않고 장중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정확도가 높은 그런 바닥권의 영역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어차피 3번 하는 거 새로운 악재 아니다. 그런 충격으로 빠졌다 한들 미국 증시 선물 소폭 반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더 이상의 낙폭을 키울 만한 특별한 악재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저점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방위적으로 낙폭을 줄여 나가는지 그리고 상승 전환하는지 여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올해는 우리 증시가 먼저 가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뭔가 추종하는 형태로 움직인다 했는데 마치
어제 우리 증시가 코스닥 마이너스 2% 급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3%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가 마치 무너질 것을 코스닥 지수가 어제 먼저 알았던 것처럼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무너져서 우리 증시도 무너진다 이런 뭐 연결고리는 사실 뭐 작년부터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시초 저점 영역들을 주요 밑으로의 변곡으로 보시고 그 가격대에 지지받는 선에서 낙폭 줄여 나가는지 상승 전환하는지 오후장까지 관망하시면서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새로운 악재도 아니고 이미 저희가 다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좀 주의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반등에 나서 주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짚어봤고요. 자,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저희 신청 받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민경철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역시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89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들고 계시네요. 포스코 32만 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자, 포스코를 비롯해서 지금 철강 주요 종목들 뭐 연일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포스코는 오늘 또 이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부터 또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포스코가 자사주 소각에 나서게 된다면 이게 18년여 만의 일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스코가 지난 가을, 2021년 가을부터 코스피 지수가 내려오면서 같이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 아직까지는 손실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포스코 지금 현재가가 30만 2,500원입니다. 약손실 구간이 좀 들어서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포스코 이거 대응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포스코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좀 정정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사실 연일 올라갔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작년 5월 달까지의 버전이고요. 5월 달 이후에는 고가 찍고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다가 바닥 찍고 이제 막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구간이 뭐 시청자분 평단이 지금 32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제 오히려 오늘 이제 상담을 남겨주신 게 오히려 좀 좋다라는 좀 요즘에 이제 유행어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포스코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3배 정도 작년 5월까지 1년 정도 14개월 동안 주가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간 이후에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자, 뭔가 한계치들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고가 계속해서 주요한 우리 저항 구간 돌파 못하고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36만 원, 37만 원 구간에서는 뭔가 한계점을 계속 보이다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주가가 2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26만 원까지 고가 40만 원에서 마이너스 약 40% 가까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작년 상반기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 지금 30, 40%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가격 조정 30% 이상 조정받은 저점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칠 때 한 32만 원 수준에서 또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32만 원 정도면요, 제가 체킹을 해보면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1년선 구간, 이 장기 이평선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11월 달, 12월 달 초까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철강주들 다 빠지고 반도체 관련주 다 빠지고 뭐 자동차 관련주 뭐 업종 상관없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코의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그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저점 확인하고 또다시 우리 일봉사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추세 하단, 저점 다지고 자 고가에서 한계점을 만드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저점에서 더 이상의 하방 경직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저가 매수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긍정적인 그런 기술적인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막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은 건 아쉽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곡선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5일 동안 셰일가스 유럽에다 공급 안 하니까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 30% 이미 폭등하고 있고 국제유가 12월 달 62달러까지 빠졌는데 지금 다시 7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연히 뭐 철강이나 뭐 우리 구리나 포스코의 원자재, 포스코도 철강 제품을 만들지만 그 만들기 위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포스코는 다른 현대차나 우리 조선 3사나 강판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가격 인상분을 그 다른 완성차 업체한테, 다른 선박업체한테, 다른 건설업체한테 전가시키면서 더 막대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가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실제로 오늘 철강주들 전방위적으로 포스코 종목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체킹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작년 기준 포스코가 코로나가 터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2020년도 실적이 이제 57조에서 75조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20-30% 늘어났죠. 근데 영업이익도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 2조 원대였는데 작년 결산 기준 우리 영업이익 예상치가 9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러한 증가한 추이가 작년 2021년 고가 찍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그렇지 않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곡선 지속되고 있고 내년 올해 2023년도까지 포스코의 실적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평단가까지는 저는 뭐 시간의 문제다. 그냥 뭐 좋은 종목 잘 공략하셨고 철강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왔습니다. 8년 만에 조선 3사의 수주량이 역대 최대다. 조선 만드는데 뭐 필요한가요? 철 들어가야죠. 철강 들어가죠. 자, 역대 최대 8년 만에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했고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도 늘어났는데 차 많이 팔려면, 차 많이 생산하려면, 조선 많이 생산하려면 뭐 들어가죠? 철강 들어가죠. 아파트가 분양가 그냥 분양되기만 하면은 바로 2배 이상 올라서 분양이 로또다. 분양이 곧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분양, 건설, 경기, 호황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분양만 한다면 엄청난 또 수익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꺾일 것인가 일단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철강 수요 증가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까지 포스코의 호실적을 견인할 주요 이슈다. 그리고 실제로 자, 작년 영업이익 얼마 증가했다? 3배가 증가했고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포스코 만약에 조정 준다면 25만 원 구간 손절 잡고 26만 원에서 29만 원 구간에서는 빠지면 저는 비중 5%, 10%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서 그냥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냥 뭐 시간 잘 기다리면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포스코 함께 살펴봤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탄탄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둘러싸고 있는 업황의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올 연말 혹은 또 내년까지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신가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 네, 세원이고요. 네? 자꾸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가서 자, 세원 그러면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6,730원이요. 6,73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요. 15%.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세원이 4,1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세원이 그러면 한 작년 9월, 10월 그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 자동차 용품하고 계속 수주가 돼서 전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아유, 좋은 우리 소식이 시청자님 없어서.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9월에서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세원도 같이 좀 내려왔네요. 그래도 한 12월 이후부터는 해서 지금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 낙폭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느껴져요. 자, 요거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싶어서요.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자, 어쨌거나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일단 네. 목소리만 들어도 고민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요거 어디 반등의 기회가 올까요? 일단 뭐 시청자님 좀 힘내시고 저녁에 이제 반주 한잔 하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뭐 아니, 본격 이렇게 힘겨운 음주 일들을 방송으로 가면 일단은 이제 좀 어떡해요? 털어내시고 좀 힘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힘내시. 하지만 힘을 주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기업 분석을 해보면서 결론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명만 듣고 그냥 드리는 거는 좀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 드릴 거니까 통화 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본 회사가 간단하게 좀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 자동차 부품주로 공략을 하셨다라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자, 본 회사가 자동차 부품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가발용 원사, 안경 렌즈용, 네, 우리 뭐 모노머 그리고 가발 사용 본드 뭐 이런 사업도 합성 그리고 이제 화학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매출은 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 있어서 매출액이 총 76%를 차지해요. 근데 자, 합성 사업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가발과 관련된 이슈들 그런 쪽에서 이제 합성 화학 관련된 매출액이 23%가 발발합니다.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지금 우리 탈모 관련주들, 지금 이재명 지사가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차기 공약에 넣느냐 안 넣느냐로 오늘 지수 빠지고 있는데 탈모 관련주들 우리 어제 내일을 보면서 이제 저격했던 메타랩스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주로 부각이 됐지만 우리 사이드로 진행하고 있는 이 광학 노모너 뭐 이런 이제 뭐 가발과 관련된 합성 수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탈모인과 관련된 정책주로 우리 탈모 정책주로 그러니까 부각될 가능성이 정말 소설이지만 조금이라도 사업 영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매매하신 지 한 2, 3개월 정도 됐다고 제가 방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6,700원이면 자, 사실상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간이 중요한데 자, 사시기 전에 일단 이 종목이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체킹하기 위해서 고점끼리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저점끼리 한번 선을 그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디서 내가 공략해야 저점에 살 수 있고 어디서 공략해야 저점에 살 수 있고 어디서 팔아야 고점에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 상단인지 하단인지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자, 여기서 공략하신 것으로 추정돼요. 자, 주식은 말 그대로 자, 우리 노랑톡에서 계속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자,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구간까지 빠졌을 때 자,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공략하시거나 여기서 공략하셔라. 주식은 바닥에서 사거나 대신에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1,000원에서 주가 8,000원까지
7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자 우리 RSI 지표 30 밑으로 빠졌던 4,000원에서 또 6,000원까지 50%의 수익을 안전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자 오히려 반대로 팔아야 될 때 팔기 좋은 구간에 자 여기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리고 여기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고가에 물리고 여기서 또 추격 매수해가지고 고가에 물리는 사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거래는 자, RSI 보조지표 과매도 구간일 때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추세 하단에서 바닥에서 공략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네, 그게 그렇게 해야 좀 행복하게 매매를 좀 유지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내가 잘못 산 건 알겠다. 나의 매수타점이 잘못된 건 알겠다. 근데 지금 시점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의 구간이 자 저점과 저점 선을 그어볼게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최근에 깬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면 여기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에 대한 네, 기술적 반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밑으로 3,680원 넉넉하게 자 3,650원에서 3,8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 종목이 과거에도 저점 대비 100%의 시세가 나온 과거력이 있고 또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에서 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 그 시세를 또 반납한 저점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청산보다는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혹은 내가 초기 대응 못했던 물량을 네,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튀어 오를 때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수립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구간은 3,650원, 3,8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이 추세 하단 평단가 관리 조금 더 하셔서 다음번 상승턴에 조금 더 빠르게 청산기에 노려보셔라 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회사가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2005년도에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 매출은 뭐 2015년도보다 2020년도 기준 700억 정도로 매출액은 뭐 4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도 19억에서 5년 동안 46억 원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다가 앞으로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게 보급률이 지금 뭐 한 자릿수인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자동차 100대 중에 전기차, 수소차 뭐 10대도 보기 힘든데 이게 10대, 20대, 30대 점유율 높아져가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의 미래가치 가중치 또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좀 늘어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좀 테마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원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공시 내용을 같이 분석하면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좀 견해를 공시적인 관점에서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폴라리스 웍스가 전 최대주주였는데 폴라리스 오피스한테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과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11월 12일자 이제 나오게 된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면 새로운 최대주주가 이 주식을 얼마에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인수를 했는지가 네, 뜰 건데 지금 우리 인터넷이 조금 렉 걸렸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폴라리스 웍스라는 변경 전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270만 주를 한 주당 얼마에? 5,000원에 새로운 최대주주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쭉 볼게요. 자, 계약 당사자, 그 대금 지금 조건, 자, 계약 체결일에 10% 계약금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종결일, 자, 11월 26일에 나머지 대금 90%를 122억 원을 자,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이제 대금 납입이 자, 최대주주 변경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최대주주의 평단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5,000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체킹한 상태에서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5,000원. 자, 이 공시가 이제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자, 공시 내용 우리 보겠습니다. 자, 주식 양수도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양수도라고 검색하면은 자, 우리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자, 11월 5일자 네, 우리 11월 12일자 네,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자, 이때 체결이 됐어요. 근데 자, 체결되고 주가가 5,000원에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그동안 빠지고 5,000원까지 도달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새롭게 최대주주 등재한 자의 평단가가 네, 100억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자들의 평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5,000원 위로는 저는 이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최대주주 평단가는 이제 5,000원인 것으로 확인했고 우리 상장 정보 일정에서 이게 조금 리스크가 좀 있네요. 자, 이거는 자 새로운 최대주주가 5,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가지고 좀 추정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 동안 자 전환 청구된 주식들의 평단가가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들 평단가가 1,8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1,800원을 제가 표기를 해보면 자 여기입니다. 저가에 발행된 전환사채 때문에 최대주주가 한 주당 5,000원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히려 빠지고 4,000원까지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식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발행된 우리 증권 발행을 통한 이제 주식 자금 조달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자, 아직 미전환 청구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상환 전환사채, 내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 평단가가 중요하거든요. 전환가액이 얼마죠? 5,246원. 그 다음에 자, 폴라리스 우노라는 회사에서 자, 지금 5,100원에 또 이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 지금 겉면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500억짜리 물량이 500억짜리 자금이 평단가가 5,000원 초반이다. 그러면 이들이 주식으로 청구하면 지금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시청자님.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분 네, 지금 주가가 4,000원이에요. 수익이죠, 수익. 근데 5,000원에 이 사람들은 5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000원의 평단가면은 지금 주가 4,000원이면은 이분들이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수익이죠.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식을 한 주에 5,000원의 주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 청구를 하면은 한 주당 5,000원에 그러니까 미리 과거에 전환 청구된 사람들은 1,800원짜리 물량인데 그 1,800원짜리 물량은 이미 주가가 자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800원짜리를 8,000원까지 올려서 4배 수익을 내고 이 사람들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아직 전환 청구되지 않은 500억짜리 물량이 있어요. 그 물량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단 얼마죠? 5,000원이죠. 지금 주가 얼마죠? 4,000원이죠. 자, 500억짜리 큰 손들 평단 5,000원인데 지금 주가 얼마죠? 4,000원. 4,000원이면 이 사람들은 손실인가요? 수익인가요? 평단이 5,000원인데 현재가가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겠죠? 네, 손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면은 이들 입장에서는 자, 500억에서 지금 20% 손실이면은 거의 100억이 손실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할까요? 손실인데?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맞죠. 그럼 전환 청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가를 최소 10,000원 이로는 올려놔야 이들도 시장가로 던져도 500억 투자한 거 대비해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 얼마만큼 수익일지 모르겠지만 딱 그냥 단정 지어서 놓고 말해서 자 5,000원짜리 평단인데 2배 가면 얼마죠? 500억이 1,000억 됩니다. 그럼 이 사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목표가 생길 거예요. 내가 500억짜리 세원 무기명 전환사채권 4회차, 3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 200억, 300억씩 나눠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500억이에요. 그럼 이 500억을 주가를 잘 부양시켜서 10,000원, 15,000원에 내가 물량을 주식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면 500억이 얼마가 되죠? 1,000억, 1,500억이 됩니다. 1,000억 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 현재가보다 미상환된 전환사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큰 손들 5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단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나 이 사람들이 언제 주식을 올릴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만기가 공표가 돼 있어요.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주식을 전환 청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작년 5월, 6월 달부터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2025년, 2026년 전까지는 500억짜리 물량을 주당 5,000원에 주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거나 아니면 원금을 받아가거나 그냥 500억을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500억씩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부양만 잘 되면은 500억으로 1,000억, 1,500억 벌 수 있는데 전자가 이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5,000원보다는 주가를 올려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전환사채 500억을 세원이라는 회사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25년, 26년 전에 미래차, 수소차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저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더해서 아까 이제 최대주주 변경 공식 보셨는데 거기서 새로운 최대주주가 이 회사 얼마에 인수했다고 했죠? 5,000원이었죠. 네. 새로운 최대주주도 5,000원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기존의 전환사채 사주권자 500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평단가가 5,100원, 5,200원이기 때문에 5,000원까지는 저는 5,000원 밑에서는 추가 대응하시면 된다. 대신에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요한 지지 구간 3,650원, 3,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5,000원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저는 이제 시세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주들이 언제 물량 엑시트 구도를 잡아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슈를 붙이면서 목표가를 얼마까지 끌어올릴지 모르지만 총 토탈 최대주주 100억, 사주 500억, 600억에 대한 평단이 얼마다? 5,000원이다. 그들이 수익 나기 위해서는 주식을 5,000원 위로 올려야 되는 숙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전환사채 만기 날짜가 아직까지는 22년이니까 3, 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 4년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갈 수 있다면 적금 들듯이 4,000원 밑에서는 5,0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평단가 꾸준히 좀 관리해 가시면 앞으로 내가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건 아니지만 600억의 그런 큰 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아마도 큰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정리해드리면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이게 과연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들을 저희가 지금 공시에서 네네네. 우리 위원님이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만 주의해 주실 게 3,650원 선에서 3,8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네. 위원님, 네.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구간이 일봉상 추세 상단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일봉상 추세 상단에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빠졌는데 지금이 오히려 추세 하단,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영역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 진행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해서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를 5,000원 초반대, 5,000원 부근까지 맞춰 놓으신다면 600억 큰 손들과 같이 무언가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평단가로 저는 맞춰진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이제 업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차 관련주들 향후 10년 동안 테마 계속 부각됐다가 빠졌다가 부각됐다 빠졌다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업황에 대한 부분 유효하다. 회사 실적 흑자 기업이다. 망할 회사 아니다. 오래 들고 가도 되는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우리가 공시 이슈들 다 살펴봤는데 최대주주 변경했고 미상한된 전환 청구 관련된 이슈들 다 체킹을 해보니까 그들 600억 평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4,000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좀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좀 힘 나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확실히 틀리네요. 네, 너무 힘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자, 파이팅하고 저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네. 파이팅 네. 저희가 대신 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전화 들어오고 있어서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고합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이수베사티에. 아, 이수페타시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해나는 6,500원입니다. 아, 6,5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럼 비중은 예, 예. 얼마나 싣고 계세요? 10%예요. 10%. 자, 이수페타시스 6,5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6,8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 손해를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몇 달 되십니다. 몇 달 되셨어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작년 10월부터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면 한 작년 가을 그쯤일까요?
예, 그 여하튼 지금 전에 했는 게뭐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요. 아,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좀 예. 그러면 이거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얼마에 팔면 되겠는 건 그러고 얼마에 또 비중이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일하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가 대응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을지 이 부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위원님. 일단은 약손실 구간에 계시긴 한데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수익권이신 걸로 아는데 자 지금 현재가가 6,800원이고 그러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최영님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아우, 근데 그러게요. 저는 그냥 이제 수익 나셨을 때 그냥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 PCB 회사입니다. PCB 회사라고 하면은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인데 스마트폰 처음 만들어질 때 막 올라갔다가 스마트폰 부품주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지금은 또다시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뭐 OLED 디스플레이, PC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애플이 VR 헤드셋이라고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일부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하락했다가 스마트폰에 카메라 3개 들어가고 더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기고 VR 기기 도입되고 하니까 자동차에도 카메라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전자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자율주행차, 뭐 폴더 부품 관련주, 뭐 또 V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 갑자기 또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이런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부품, 뭐 전자제품의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매출 99.99% 차지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자 코리아 서키트가 거의 이제 매출액이 거의 3배 정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소페타시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즉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와도 할게요. 자, 시청자님이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신데 인생에서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주식도 이거 차트 크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요. 그러면은 어디서 사야 될까요? 시청자님? 예. 그렇게 몰라서 묻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예. 이렇게 일봉상, 자, 예. 계속 역사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지금 10년 동안 반복해요. 그러면은, 자, 10년 만에 최고점에서 만약에 잘못 물리면, 이게, 자, 만약에 잘못 물렸다고 가정하면 7,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반토막 나고요. 또, 자, 6,600원짜리가 또다시 3,000원까지 또 반토막 납니다. 또, 자, 6,500원짜리가 또 1,400원까지 또 4분의 1 토막 나고요. 그러면 주식을, 자, 고가에서 이게 올라간다, 좋다 할 때 그때 사면 오히려, 뭐, 짧게는 잠깐 수익 날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길게는 오히려, 크게 물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예. 수익 중인 거는 굉장히 다행이지만, 축하할 예. 만한 일이지만, 저는 지금의 구간은 박수 치면서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될 때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많이 거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자, 이 3,000원 부근까지 빠졌던 게 2021년도 한 번, 2024년도 한 번, 2028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10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밖에 3,000원에서 매수 기회를 안 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예. 3,000원에 매수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주가 100%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세 하단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자 3,000원까지만 오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자 6,000원 위로 7,000원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차익 실현 하셨다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가 자 3,000원까지만 빠지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간 과거력이 있고 실제 회사도 최근에 돈을 벌면서 기업 가치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우리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VR 기기, XR 기기 관련주로서의 그런 테마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확정 지어라.
우리 시청자분이 매도를 진행하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목표가 자 7,500원 고가 찍고 지금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 자 6,800원에서 7,500원까지 저는 가능한 비중 90% 이상 정말 다 수익 챙기고 정말 수익뿐만 시청자분 평단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저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자 과거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 캔들의 종가 얼마죠? 6,100원. 자, 6,100원 손절가 그리고 평단가 익절선 잡고 6,800원에서 7,500원 구간 분할 매도로 수익과 행복 챙기셔라. 그 다음에 저가 매수 기회는 뭐 단언컨대 3,000원까지 3,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거기서는 자신 있게 비중 10% 말고 20% 30% 세우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알아서 주가 100% 올라가는 그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3,000원 부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3,000원 부근인 매수 기회가 10년에 5번 왔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그 2년에 한 번 언제 올까요, 시청자님? 예. 증시가 폭락하면 와요. 그러니까 예수금 확보해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증시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게 내가 이 주식으로 100% 수익 낼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지금 6,000원짜리 회사를 3,000원에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을 진행하는구나. 1+1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3,000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를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근데 뭐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렸다가 3,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매수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마지막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7,500원에 팔까요? 7,500원의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 네, 분할 우리 매도. 분할 매도 의미 혹시 아시나요, 시청자님? 예,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오늘 그러면 절반을 먼저 파세요. 예. 그러면은 수익 챙기셨잖아요. 예. 그 남은 수익은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만 버티다가 평단가를 이탈하면 또 파세요. 근데 평단가를 이탈 안 하면 7,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님 마음대로 그냥 뭐 5번을 나눠서 팔든 2번을 나눠서 팔든 3번을 나눠서 팔든 일단은 수익을 났을 때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단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6,100원 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디슨 EV 들고 계시다고 552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7,9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에디슨 EV가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현재가 21,100원 선, 15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에디슨 E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고 계셔서 이 종목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에디슨 EV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종목 상담 문자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비중 20%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때도 비중 20%인가 30%인가 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정말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주가가 800원에서 8만 원까지 100배가 올랐다. 10,000%가 올랐다. 이 10,000% 오른 상태에서 자, 8만 원짜리가 자, 13,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거기서 단기 100% 올랐는데 여기서 약세절한된 이번 주 월요일에 상담을 남겨주셔서 저는 제가 감히 이 종목의 앞으로의 행방을 이야기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비중 줄이시는 거 권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버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22% 빠졌어요. 에디슨 EV가 그 쌍용차랑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한다고 해서 주가가 8만 원까지 갔는데 그게 뭔가 주가 조작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그런 풍문들에 대한 기사, 뭔가 전수조사 들어간다 하고 뭔가 이런 악재들이 뜨니까 주가가 22% 급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22% 급락 나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비중 줄이시는 게 안전하다. 손실이더라도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고 나중에 더 좋은 종목으로 만회하면 되기 때문에 비중을 월요일에 줄이시는 걸 좀 권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앞으로 이제 거래대금 막대하게 들어왔던 캔들, 자 이 캔들의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5분의 1 토막 났는데
거기서 막대한 매기가 들어온 그 가격 라인이 얼마다? 13,000원, 17,500원이다. 즉 우리가 13,000원, 1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거기가 우리가 단기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과거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바닥에서 가격대를 지지해준 그 가격에서 또다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청자분께서는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비중 조절했다가 13,000원, 17,000원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할 때 잡았으면은 오늘 10% 이상 더 수익인데 20% 이상 수익인데 이야기 드린 대로 실천을 못 하신 게 아쉽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 종목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100%가 올라가, 아니 100%가 아니죠. 1000%도 아니죠. 10,000%가 올라갔고 그 10,000% 올라간 것이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였는가? 아니다. 정말 우리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였는데 세미시스코가 최대주주 변경 계약 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갑자기 자 뭐 파산할 수 있는 뭐 회생 중인 쌍용차를 뭐 인수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붙여서 주가를 100배 올려놨는데 거기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자 연상 쳐서 고가에서 시원하게 털어먹었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저가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기 위해서 매기가 유입됐는데 100% 올리고 차익 실현 떨어졌고 또다시 이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앞으로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회사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저는 좀 알 수 없다. 미지수다라는 좀 견해를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일단은 본 기업이 이제 과거에 주가 82,000원에서 13,000원까지 5분의 1 토막 이상 조정받고 그 다음에 26,000원, 31,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과거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3,000원, 1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청자분 평단가까지 비중 축소, 2차적으로는 자, 이 박스 상단 3만원까지 철저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13,000원, 17,000원 깨지 않고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포착하시면 여기서 다시 비중 소액으로 단타 진입게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슨 EV 일단은 좀 비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나 자세하게 봐주시는 민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